저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전문가로서 진술을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총론적으로 균형 성장 관점에서 행정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균형 발전 정책이 공고화가 있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로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 행정 통합 이런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때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활용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이 제도를 활용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됐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그래도 성과를 내서 2025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은 시켰습니다. 출범은 시켰는데 협의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도민들, 시민들한테도 활동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기되고 있는 충남 대전 통합 움직임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 진술의 요지로 넘어가서 국민주권정부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5극 3특 설계도를 확정하고 첫 회의에서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을 의결을 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가버넌스를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떤 행정 체계를 통해서 할 것인가인데 의지가 있다고 볼 때 두 번째 현재 17개 시도 그리고 지방 14개 시도의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겠는가, 효과를 충분히 얻어서 지방 주도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의 초점,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초광역 혁신 체계를 만들고 초광역 가버넌스를 구성하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수도권, 서울 중심의 혁신 체계를 지방에도 권역별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논의되었던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이고요. 대체로 많은 시도들 또 권역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활동에 기초해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또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행정통합을 바로 계획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상위에 추진체를 만들고 이 활동을 기초로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행정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양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조차도 유일하게 현실화된 충청권의 사례에서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방식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균형 성장 전략의 단계, 방법론인데 만약에 100점짜리 답안, 예를 들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통합하는 행정 통합의 형태가 아니라도 대전 충남의 통합, 그리고 대구 경북의 통합, 광주 전남의 통합,
또 부산 경남의 통합이 이루어져서 각 권역별로 거버넌스를 강력하게 형성하는데 어떤 리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였던 균형 성장 전략의 가버넌스를 실제로 할 수 있겠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의 위쪽에 있는 것이 중앙의 가버넌스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지역의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행정 통합을 해서 혹은 특별지자체 추진체를 통해서 가버넌스를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의 가버넌스 왜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지자체가 또 통합된 특별시가 여전히 각 부처의 정책을 쫓아다녀야 되고 부처와 개별적으로 사업을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은 중앙 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핵심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고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 성장 전략 차원에서도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되지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의 법적인 제도적인 위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총리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으로 표현된 것이 대전 충남 특별시의 제5조 국가의 의무와 제6조 통합특별시의 책무입니다. 이 통합특별시의 책무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통합특별시가 정부 정책을 그냥 따라오라는 말인가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강론을 보시면은 강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약을 맺어야 될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의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16조에도 지원위원회라는 것에 이제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의 수평적 관계,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지방정부 통합된 특별시가 자신의 발전 계획을 부처 간에 조율된 범정부 협의체와 논의하면서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죠. 네. 후반부 이제 보충성의 원칙과 행정 통합의 현실적 필요성은 교과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 체계는 보충성의 원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 통합이 슈퍼지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이 되면은 이것은 도민들 시민들의 어떤 권리, 자치에 대한 권리와 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 통합과 함께 실제로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강화도 동시에 조금 더 최대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